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매달 여행을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누군가는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도 평생 가난에 시달릴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바쁘게 살았지만 올해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시간의 복리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적은 시간 일하고 더 큰 성과를 얻길 원하면서 평범한 사고와 행동을 하고 평범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를 일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실패로 파산까지 갔지만 시간을 속여 겨우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레버리지의 저자 론 무어가 이야기하는 시간의 복리를 이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직접 하고 나머지 일은 위임해라, 이런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법을 바로 실천하시는 분은 빠르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대로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아무 변화 없이 1년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의 복리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치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시간 관리와 관련된 영상이나 책을 보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이 실제로는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급하다는 이유로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가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우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떠오르는 대로 적습니다. 이때는 추상적인 개념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 시간, 돈, 행복, 가족, 사랑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놓은 가치들을 내 인생에서 먼저 바꾸고 싶은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앞에서 찾은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돈보다 시간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면 돈을 쓰더라도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아껴줄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에 배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사업을 한다면 돈이 들더라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시간의 복리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 타임입니다. 이건 노 엑스트라 타임의 약자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의 일들을 서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생이 가족과 성장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주말에 강남으로 세미나를 가야 한다고 하면 먼저 가족들과 함께 강남에 가서 맛집이나 카페를 가고 이후에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건강과 성장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거나 운동 사이사이 쉬는 시간에 자기계발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노 엑스트라 타임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동 시간의 오디오북 듣기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들어도 10년이면 무려 3650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통화 몰아서 하기입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 계획에 내 시간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나의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을 하고 내가 가능한 시간에 통화를 몰아서 해야 합니다. 여가 시간에도 노 엑스트라 타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드라마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다큐를 보거나 인스타 피드를 의미 없이 넘기는 대신에 롤모델의 계정에 들어가서 동기부여나 사업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시간의 복리 효과로 인해 1년만 지나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복리를 이용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역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쉽게 말해서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무를 일주일을 주면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3일을 주면 3일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역 파킨슨의 법칙은 뭘까요? 연휴 전날 업무를 다 끝내기 위해서 평소에는 일주일이 걸려도 끝내지 못할 양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평소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학습을 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역 파킨슨의 법칙은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면 거기에 맞게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일을 휴가 전날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구체적인 보상을 정하고 일정을 기간 내에 끝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더라도 시간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시간의 복리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성과는 가장 낮은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불공정해 보입니다. 반대로 나중에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도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불공정해 보입니다. 저자 론 무어도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14억을 벌기까지는 4년이 걸렸지만 그 다음에는 1년도 안 돼서 14억을 넘게 벌었고 심지어 살면서 가장 게으른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만난 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분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1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블로그와 인스타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전혀 모이지 않던 팔로워가 나중엔 한 달에 수천 명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8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가 생기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르게 결과를 얻길 원하기 때문에 시간의 복리가 시작되기 직전에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계속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시간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복리로 돌아와 보상을 받을 때까지 지금처럼 꾸준히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자 론모어의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변화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인내하고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라. 복리 효과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는 당신이 그 일에 더 오래 머물수록 최소의 일과 최대의 결과로 역전될 수 있다.